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어 정말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등어구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런데 이 고등어를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피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고등어가 등푸른 생선이라 몸에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고등어 먹고 나서 무슨 과일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고등어는 정말 영양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등푸른 생선 중 하나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60 초반이신데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라고 권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드셨대요. 반년 정도 지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좋아지고 약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외에도 DHA와 EPA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 나이가 되면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고등어 같은 생선을 자주 먹으면 도움이 돼요.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해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나이 들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막는 데도 좋아요.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고등어도 뭐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지는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먼저 고등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무예요. 고등어구이 먹을 때 무 조각을 곁들여 먹잖아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고등어의 단백질과 지방 소화를 도와줘요.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서 소화가 좀 부담될 수 있는데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고등어의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제가 고등어구이 할 때는 항상 무를 두툼하게 썰어서 함께 구워요. 무에 고등어 기름이 배어들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잘 맞는 건 레몬이에요. 생선구이에 레몬을 뿌려 먹으면 상큼해서 좋잖아요. 레몬의 비타민C가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고등어에는 철분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레몬의 구연산이 고등어를 먹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비린 입냄새도 없애주고요. 레몬의 산성이 고등어의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 저는 고등어 조림할 때도 레몬즙을 한 스푼 넣는데 비린내가 확 줄어들고 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고등어 요리에 생강이 빠지면 섭섭하죠. 생강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고등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인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중화시켜줘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에 좋아져. 고등어 조림할 때나 구이할 때 생강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생강을 얇게 채 썰어서 고등어 위에 얹어서 찌기도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고등어 구이 먹을 때 구운 마늘을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고등어처럼 생선류를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식중독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마늘은 또 혈관 건강에 좋아요. 고등어의 오메가3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고등어 조림할 때 마늘을 듬뿍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추예요. 매콤한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죠? 고추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지방 분해를 도와줘요. 고등어가 기름진 생선인데 고추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고추의 비타민C도 풍부해서 고등어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요. 매운맛이 입맛을 돋워줘서 식욕이 없을 때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조림에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는 걸 좋아하는데 매콤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양파예요. 고등어구이 먹을 때 양파 절임을 곁들이면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고등어의 오메가3와 함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고등어의 셀레늄과 함께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죠. 양파의 단맛이 고등어의 감칠맛과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요.
고등어 무조림 때 양파를 듬뿍 넣으면 국물 맛이 정말 깊어져요. 7번째는 배추예요. 고등어 김치찌개 드셔보셨죠? 정말 별미예요. 배추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고 고등어의 단백질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줘요. 배추의 식이섬유가 고등어를 먹고 나서 소화를 도와주고요. 김치의 발효 성분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면서도 감칠맛을 더해줘요. 특히 겨울에 묵은 김치로 고등어 김치찌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배추의 비타민 C도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8번째는 된장이에요. 고등어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에 이소플라본이 고등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여성 호르몬 균형에 좋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된장의 발효 성분이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된장의 고소한 맛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깊은 맛을 내죠. 저는 고등어 된장찌개에 두부랑 호박을 넣어서 끓이는데 영양도 좋고 맛도 일품이에요. 9번째는 깻잎이에요. 고등어 구이를 깻잎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깻잎에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생선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돼요. 깻잎의 독특한 향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입안을 깔끔하게 해줘요. 깻잎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영양이 더 좋아져요. 깻잎에 비타민 O도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고요. 10번째는 미역이에요. 고등어 미역국 드셔보셨나요? 특히 산모들이 많이 먹는 국인데 일반인이 먹어도 정말 좋아요.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고등어의 셀레늄도 갑상선 건강에 좋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요. 미역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고등어처럼 큰 생선은 간혹 중금속이 있을 수 있는데 미역이 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요. 11번째는 시금치예요. 고등어 시금치 무침 같은 요리도 있는데 의외로 궁합이 잘 맞아요. 시금치의 철분과 고등어의 철분이 만나면 빈혈 예방에 아주 좋아요. 시금치의 엽산도 풍부해서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고등어의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좋아요.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이 많은데 이 조합이 도움이 돼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고등어 구이와 함께 먹으면 영양 만점이에요. 12번째는 브로콜리예요. 요즘 건강식으로 고등어와 브로콜리를 함께 찌거나 볶아 먹는 분들이 많아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고등어의 셀레늄과 만나면 암 예방 효과가 배가 돼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C도 엄청 많아서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브로콜리의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아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고등어 구이와 함께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돼요. 13번째는 당근이에요. 고등어 조림할 때 당근을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고등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당근의 항산화 효과가 고등어와 함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당근의 단맛이 고등어 조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요. 14번째는 감자예요. 고등어 감자 조림 맛있죠? 감자의 칼륨이 고등어를 먹을 때 섭취하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고등어 조림은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염분이 걱정되는데 감자가 이를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조리에도 잘 보존돼요. 고등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감자의 포만감도 있어서 든든한 한 끼가 되고요. 15번째는 애호박이에요. 고등어찌개에 애호박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맛있어요.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고등어의 영양은 챙기면서 칼로리는 낮출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애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고등어와 함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요. 애호박이 소화도 잘 되어서 속이 편해요. 고등어 애호박찌개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16번째는 두부예요. 고등어 두부 조림이나 고등어 두부찌개도 정말 맛있어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고등어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조성이 완벽해져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부의 칼슘과 고등어의 비타민 D가 만나면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 고등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유제품이에요.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거요. 의외죠? 고등어를 먹고 나서 바로 우유를 마시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고등어의 단백질과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소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고등어구이 드시고 나서 디저트로 요거트를 드셨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래요. 특히 우유에 고등어를 조리하는 서양식 요리법도 있긴 한데 우리 체질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고등어를 먹고 나서는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지나고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홍시와 감이에요. 가을에 고등어도 맛있고 감도 맛있어서 같이 먹고 싶지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감의 탄닌 성분이 고등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응고되어서 소화가 전혀 안 돼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떫은 맛이 강한 단감이나 홍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고등어를 먹은 날은 감을 피하고 최소한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세 번째는 땅콩이에요. 고등어구이 먹으면서 땅콩 안주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땅콩의 지방과 고등어의 지방이 만나면 소화에 부담이 많이 가요. 둘 다 기름진 음식이라서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땅콩의 피트산이라는 성분도 고등어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고등어를 먹을 때는 땅콩 대신 무나 깻잎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건강식으로 좋지만 고등어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느린데 고등어도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느려요.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은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면 고등어와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는 간식으로 따로 드시거나 다른 담백한 반찬과 함께 드세요. 다섯 번째는 밤이에요. 밤도 고구마처럼 전분이 많고 소화가 느려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가 더부룩해져요. 밤에 탄수화물과 고등어의 지방이 만나면 위에 부담이 되는 거죠. 밤은 또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고등어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시금치와는 다른 의미에서 조심해야 하는데 과도한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K가 과다 섭취될 수 있어요. 고등어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거든요.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등어와 녹색 채소를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히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는 술이에요. 고등어 안주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그다지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고등어도 지방이 많아서 간에서 대사해야 하거든요. 특히 고등어의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술과 만나면 알레르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고등어에 퓨린이 많은데 술과 함께 먹으면 통풍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고 산성이에요. 고등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돼 버려요. 탄산음료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고등어의 좋은 지방 흡수도 방해해요. 고등어를 먹을 때는 물이나 보리차가 최고예요. 입가심으로는 무나 김치 정도가 좋고요. 아홉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고등어도 단백질이 많은데 가공육까지 함께 먹으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신장에 부담이 가고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가공육에 나트륨도 많아서 고등어 조림에 염분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가공육에 방부제나 첨가물도 건강에 좋지 않고요. 고등어를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인스턴트 국물 요리예요. 라면이나 즉석 국물 요리를 고등어와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나트륨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돼요. 고등어에도 나트륨이 있고 조리할 때 간장을 쓰는데 인스턴트 국물까지 먹으면 염분 과다예요. 염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요. 부종도 생기고요. 우리 나이에는 염분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고등어를 먹을 때는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11번째는 기름진 튀김이에요. 고등어 자체가 기름진 생선인데 튀김까지 먹으면 지방 과다 섭취가 돼요. 소화도 어렵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고등어구이 먹을 때는 튀김 대신 나물이나 무침 같은 담백한 반찬을 곁들이세요. 12번째는 과도한 양의 곡물이에요. 특히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트산 때문에 고등어의 미네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는 마세요. 흰 쌀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 정도면 적당해요. 고등어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주는 양이죠. 균형이 중요해요. 자, 이제 실제로 고등어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제가 수십 년간 고등어를 먹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등어를 고를 때 주의사항이에요.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야 식중독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를 살 때는 눈이 맑고 투명한 것을 고르세요. 눈이 흐리거나 탁하면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몸통을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고 단단한 게 신선한 고등어예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금방 돌아오면 좋은 거고요. 비늘이 반짝이고 깨끗한 것도 중요해요. 냄새를 맡아봤을 때 비린내가 심하지 않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좋아요. 고등어는 특히 히스타민이 생기기 쉬운 생선이에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선한 고등어를 사서 빨리 조리해야 해요. 고등어를 보관할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거든요. 냉장 보관할 때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먹어야 해요.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해야 하는데요. 역시 내장을 제거하고 씻어서 한 마리씩 비닐에 싸서 냉동하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는 게 중요해요. 냉동하면 한 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고등어를 조리할 때는 비린내 제거가 중요해요. 저는 고등어를 조리하기 전에 소금물에 한번 씻고 생강즙이나 청주를 뿌려서 10분 정도 재워둬요. 그러면 비린내가 많이 없어져요. 고등어 구이를 할 때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굽는 게 포인트예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면서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어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리면서 구우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져요. 고등어 조림을 할 때는 물을 먼저 깔고 고등어를 올려서 조리하는 게 좋아요. 무가 고등어의 비린내를 흡수하고 조림 국물도 더 맛있어져요. 양념은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청주, 설탕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양념이 끓으면 고등어를 넣고 중불에서 졸여요. 국물을 계속 끼얹어주면서 졸이면 간도 잘 배고 윤기도 나요. 마지막에 대파랑 청양고추를 넣으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너무 오래 졸이면 고등어살이 부서지니까 적당히 졸여야 해요. 고등어찌개는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무와 감자를 먼저 끓이다가 된장을 풀고 고등어를 넣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고등어가 푸석해지니까 10분 정도만 끓이면 돼요. 애호박이랑 두부를 넣으면 영양도 좋고 국물이 시원해요. 마지막에 대파랑 청양고추 넣고 한 소끔 끓이면 완성이에요. 밥 한 공기에 고등어찌개 한 그릇이면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돼요. 이제 계절별로 고등어 먹는 법을 알아볼게요. 고등어는 사계절 나오지만 제철이 따로 있어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2월까지가 고등어의 제철이에요. 이때 고등어가 가장 살이 오르고 맛있어요. 가을 고등어는 산란을 준비하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요. 기름기도 적당하고 맛이 정말 좋아요. 이때는 구이로 먹어도 좋고 조림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가을에 고등어 구이를 자주 해먹는데 배추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겨울 고등어도 맛있어요. 살이 더 단단해지고 고소한 맛이 강해져요. 겨울에는 따뜻한 고등어찌개나 조림이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김장김치랑 고등어 조림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봄에는 고등어가 산란기라서 살이 좀 빠지고 맛이 떨어져요. 하지만 여전히 영양가는 높으니까 드셔도 좋아요. 봄에는 고등어를 된장찌개로 끓여 먹으면 좋아요. 봄나물이랑 같이 넣으면 계절 느낌도 나고 맛있어요. 여름에는 고등어가 맛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예요. 살도 푸석하고 기름기도 적어요. 가능하면 여름에는 다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꼭 먹고 싶으시면 조림이나 찌개로 드세요. 구이는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연령대별로 고등어 섭취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 같은 50대, 60대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고등어 한 마리면 2끼로 나눠 먹는 게 좋아요. 한 끼에 반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지방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고등어를 먹는 게 적당해요. 매일 먹으면 오메가3가 과다 섭취될 수 있고 퓨린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니까 다른 생선이나 고기도 번갈아 가며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등어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조림은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염분이 높거든요. 구이를 할 때도 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등어와 함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줘요. 고등어만 먹지 말고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충분히 곁들여 드세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등어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든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고등어를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단백질과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드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고등어를 조심해야 해요.
고등어에 퓨린이 많아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통풍 발작이 있으면 고등어를 피하고 괜찮을 때도 소량만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등어의 셀레늄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면 미역이나 다시마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고등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이제 고등어 알레르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등어는 히스타민이 생기기 쉬운 생선이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 고등어를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실 때는 소량부터 먹어보세요. 고등어를 먹고 나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입술이나 혀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고등어를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식중독일 수 있어요. 고등어는 특히 상하기 쉬운 생선이라서 조금만 신선도가 떨어져도 탈이 날 수 있어요. 증상이 경미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쉬면 되지만 고열이나 심한 구토가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유용한 고등어 요리 팁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석쇠보다는 프라이팬에 구우면 연기가 덜 나요. 프라이팬을 달궈서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낸 다음 고등어를 올리세요. 껍질 쪽을 먼저 구워서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구워요. 뚜껑을 살짝 덮으면 속까지 잘 익어요. 다 구워지면 레몬즙을 뿌려서 접시에 담으세요. 무채나 상추를 곁들이면 완벽해요. 고등어 무조림은 압력솥에 하면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물을 두툼하게 썰어서 압력솥 바닥에 깔고 고등어를 올린 다음 양념을 부어요. 물은 고등어가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압력솥 뚜껑을 닫아서 20분 정도 조리하면 돼요. 압력이 빠지면 뚜껑을 열고 국물을 끼얹으면서 한 소끔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뼈까지 부드러워서 칼슘도 섭취하고 먹기도 편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먹기 좋아요. 고등어 된장찌개는 냄비에 물을 붓고 물한 감자를 먼저 끓이세요. 야채가 반쯤 익으면 된장을 풀고 고등어를 넣어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10분 정도만 끓이면 돼요. 두부랑 애호박, 대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으면 완성이에요. 고등어 김치찌개는 묵은지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묵은지를 먼저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세요. 김치가 잘 익으면 고등어를 넣고 고춧가루로 간을 맞춰요. 두부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얼큰하니 해장으로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등어를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옛날 어른들은 고등어를 먹고 체했을 때 무즙을 마셨대요. 무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고등어를 먹고 비린내가 입에 남으면 녹차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으면 좋아요. 입 냄새도 없어지고 입안이 깔끔해져요.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고등어를 먹기 전에 미리 무채를 많이 먹어두면 소화가 편해요. 무의 소화 효소가 미리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식사 중간중간에도 무채를 먹으면 기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고등어를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바로 눕거나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고등어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 볼까요? 고등어와 잘 맞는 음식은 무, 레몬, 생강,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된장, 깻잎, 미역,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감자, 애호박, 두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고등어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내를 없애주고 소화를 편하게 해줘요. 맛도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고등어 요리할 때 이런 식재료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반대로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유제품, 홍시와 감, 땅콩, 고구마, 밤, 과도한 녹색 채소, 술, 탄산음료,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튀김, 너무 많은 통곡물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를 방해하거나 영양 흡수를 막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서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적당량만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반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계절을 잘 따져서 제철 고등어를 먹고 자신에게 맞는 조리법으로 먹으면 고등어의 영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면 무채를 많이 드시고 비린내가 싫으시면 생강이나 레몬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고등어는 정말 영양가 높은 생선이에요. 오메가3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하고 비타민 D로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나이가 되면 먹는 것 하나하나가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보세요.
고등어구이 드실 때 무채 많이 드시고 레몬즙 뿌려 드시고 식후에 감은 피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식재료의 궁합 이야기를 해볼까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맛있는 고등어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